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은 윙백을 좀 탈 것 같아. 접고 들어와서 원투 치는 애들은 공격을 누가 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망했네요. 왜 방송하자고 그랬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저 없는 동안 막 그 이적시장 막판도 네. 네, 다 정리하고 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네. 일단 정리도 잘 됐고 뭐 어쨌든 데려오긴 데려왔으니까요. 뭘 누가요? 네. 아,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자 파라티치 마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라티치가 그렇게 유배 좋은 일을 다 해줄 줄이야. 네. 아니 옷도 지금 토트넘 옷 입고 와가지고. 네, 마침 입고 있네요. 네. 아니 그 나 재밌더라. 유벤투스 그 팬 사이트 이런 데서 네. 현지 쪽. 네. 그거 봤나 그거? 아, 그란데 파라티치 해가지고 네. 역시 파라티치의 피에는 유벤투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번 유배는 영원한 유배. 아니 유벤투스의 골치를 알았던 이 쩌리들을 토트넘이 다 해결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런 수준인 거지 뭐. 그래서 일단 유벤투스에서 벤탄쿠르하고 네. 클로셉스키를 데려왔는데 네. 잘 모르죠. 그쵸. 저는 그 벤탄쿠르는 뭐 우루과이 국가대표다. 뭐 그 정도 네. 정보 알고 있고 쿨루셉스키는 저랑 그때 그 유벤투스 K리그 올스타전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아 날도. 네. 그 날도 안 나오니까 걔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한번 본 거. 네. 그렇게 연결되나? 네, 그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명절 때 네. 잠깐 좀 쉬고 나가지고 어떠냐고 딱 물어봤더니 얘기를 딱 뭐라 하냐면 근데 몰라요. 전 그 선수들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데려왔는데 어떻게 쓰려나? 일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벤투스의 반응은 파라티치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치 좀 더 이해를 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거죠. 토트넘에서 알리나 은돈벨레나 좀 처분하고 싶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데려가 준 거야. 그런 느낌을 약간 좀 받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루가 좀 지났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게 나가는 것도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은돈 말고 알리. 그리고 나가는 거. 예. 예. 그래서 뭐야? 뭐 있을 때 뭐라 그러더니. 쿨루셉이랑 벤탄쿠르가 잘해가지고 유벤투스 팬들이 가슴이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탄쿠르하고 클루셉스키가 나이가 어리잖아. 20대 그렇죠. 초반 혹은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은 사실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특히 이번 시즌은 둘 다. 그래가지고 야 요거 조금 그런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레비가 결과 어쨌든 파라티치가 했다고 하더라도 레비가 사인을 했을 테니 또 이 나이에 대한 어떤 이 성장 가능성은 그렇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나? 무조건 어린애들 사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진짜 또 좋은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떠난 선수들이 알리, 은돈벨레, 로셀소, 힐 네. 이렇게 이제 뭐 임대나 이적으로 좀 나갔는데 네. 어쨌든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좀 잘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쓸 거냐 토트넘이 이게 좀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한 선수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뭐 클루셉스키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선수의 플레임이 이제 대안 클루셉스키인데. 네. 축신 이름이죠. 그렇지. 앞에 대안도 있고 뒤에도 약간 스키 붙으면 뭔가 잘하지 보이잖아. 근데 이 친구가 스웨덴 친구다? 네. 근데 이중 국적으로 나와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클루셉스키라는 게 그렇죠. 스웨덴 이름이 아니잖아. 거기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느낌. 쿨루셉스키 센.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질라탄도 좀 이상한 이름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게 북마케도니아 계통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붙고. 대안이 붙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셉스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름이 그런 것도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체구가 일단 커. 커 보여요. 피지컬이 좋은 선수고 나이가 이제 만으로 21? 뭐 이 정도 됐는데 어리지. 네. 좀 어린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이야. 그래서 몰아 뛰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대한 클루셉스키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그 유벤투스 된 걸 보면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이 터치라인 쪽에서 상당히 많이 뛰어. 근데 이 친구가 왼발잡이야. 그럼 느낌 딱 오지.
그러면 오른쪽에 뛰다가 접고 들어가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할까? 드리블 치면서 꺾고 들어가는 거 있지. 그래서 누군가는 아스날의 페페를 얘기하기도 해. 근데 조금은 달라. 네, 페페하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조금은 달라. 페페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드리블을 그런 식으로 치고 왼발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는 직접적으로는 포지션이 겹치진 않죠. 네, 손흥민은 왼쪽이고, 그래서 루카스 모우라의 현재로서는 백업이나 로테 자원 이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드리블 치는 거라든지 뭐 왼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이런 건 좋은데 좀 문제는 느려. 그럴수록 그러면 에메르송이나 도어티가 훨씬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은 윙백을 좀 탈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제이든 산초도 그랬던 것처럼 접고 들어가서 원투 치는 애들은 공격을 누가 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이든 산초 얘기할 때 항상 풀백을 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자기가 크랙이 아니고 누군가랑 도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망했네요. 그러면은 이 눈치 빠르다. 내가 이거 특성은 알겠고, 정황상 이게 다 알았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 친구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우라는 에메르송이 못해도 자기가 크랙 기질이 좀 있으니까 긁히는 날 되잖아. 긁히는 날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도움이 호흡도 좀 안 좋을 거 아니야. 이제 왔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벤투스에서도 이번 시즌 선발로는 한 5경기밖에 못 뛰고 나머지 한 10몇 경기를 다 교체로 뛰었던 친구고, 스탯 생산들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나는 사실 제일 걸리는 건 느리다는 거야. 이게 프리미어 리그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지켜보시겠지만 느리면 이게 그냥 답 없거든. 노답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느려. 빨라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물어볼게. 이 친구가 뭐 얘기로는 공미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왼쪽도 가능하고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공미 세컨 같은 느낌의 약간 위로도 가능하고 오른쪽도 가능한데 실제 커리어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거의 다 오른쪽. 그리고 이제 중앙도 조금. 왼쪽은 왼쪽 미드필더로 아주 조금의 경기를 뛰었어. 그래서 히트맵 보면 왼쪽도 살짝 찍혀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고 오른쪽. 근데 공미로 놓고 쓰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탈압박 능력으로 막 뭐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플레이메이커 같은 에릭센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얘가 발이 느리면 이 볼을 예쁘게 차냐는 거지. 그렇지. 터치나 이런 기술이 좋냐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드리블러야. 드리블을 쳐. 라멜라예요? 라멜라? 라멜라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얘가 키가 한 186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갖다 놓고 자기가 직접 드리블해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봐서는 루카스 모라의 백업 정도로 보는 게 선발로는 뛰기 어렵다. 로테 때 대회나 비중 봐가지고 좀 뛰게 하는. 그럼 이제 어리니까 2000년생이니까 완전 힐로 대체했네요 거의. 근데 일단 힐하고도 좀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몸싸움 되는 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 클롭세스키를 더 많이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베르벤을 정리했어야 돼. 근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난 그렇게까지 많이 뛰게 할 것 같진 않아 느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벤투스에서 데려왔다고 해서 좀 더 높게 쳐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팀빨이 있지. 콘테도 팀이니까. 그러니까 모우라가 더 낫고 얘가 서브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유베에서 올 정도면은 토트넘 뛰는 애 정도는 밟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야. 나중에 정말 포텐이 터져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클롭세스키가 막 더 막 주전으로 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거는 토트넘을 너무 스스로가 왜? 그렇게. 유베를 씹어먹고 왔으면 좀 다르겠지만 얘는 그 유벤투스에서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그리고 파르마로 임대 갔다가 뭐 이제 돌아와서 좀 하고 막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좀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러네. 하긴 모우라는 파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백업이나 로테 정도 자원. 그래서 손흥민하고도 만약에 뭐 뛴다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공존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벤탄쿠르는요? 벤탄쿠르는 약간 수미 쪽 위치.
수미. 약간 깊은 미드필더 위치. 음. 얘도 몸빵이 좋지. 그래서 얘는 또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지금 토트넘 선수 중에 윙크스 같은 유형. 네. 그러니까 윙크스하고 또 뭐 당연히 체구도 다르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아래에서 패스를 할 줄 아는 약간 깊은 위치의 미드필더. 얘가 양발잡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도 세리아에서 이 친구는 좀 더 많이 뛰었는데 한 패스 확률이 한 88% 정도 미드필더 그쪽 위치에서. 그래서 볼 배급 능력이 좀 있고 피지컬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클래식한 수미는 아니고 지금 많이 쓴다면 그래서 이 친구는 3-5-2를 쓸 때 호이비에르, 스킵 사이에 네, 조금 내려서 가지고 썼었죠. 윙크스 딱 그 롤을 주려고. 그러니까 윙크스가 좀 아쉬우니까 그보다는 조금은 더 잘 뛸 수 있는. 그거는 좀 이해가 되네요. 그 전에도 그러면은 계속 노리던 타겟이 그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에를 노리는 것도 그렇게 써먹으려고 계속 노렸고. 근데 캐시가 안 되니까 캐시보다는 당연히 벤탄쿠르가 좀 낫지. 벤탄쿠르도 뭐 아까 우루과이 대표팀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벤탄쿠르도 막 유벤투스 팬들 이러면 막 이랬던 친구니까. 지난 시즌인가 유벤투스가 막 챔피언스리그에서 막 실점하고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얘가 막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이 벤탄쿠르는 그러니까 장점은 아까 했던 것처럼 볼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자카의 느낌하고 비슷할 때도 있어. 내가 혹시 그러면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비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 친구가 딱 자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자카도 볼줄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비할 때 꼭 얘가 그래. 카드를 많이 받아. 그러네. 그래서 뭔가 큰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점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고 카드가 커리어를 보면 항상 좀 쌓여 있는 친구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까 클로셉스키가 좀 느린 게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 위험적에서의 실수. 그러네. 분명히 볼줄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딱 보시는 분들이 저 좀 패스 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건 아니야. 2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막 에릭센류의 막 그런 걸 해주는 친구는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딱딱딱 주는 정도의 자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자카랑 비슷해. 자카도 볼줄이 있는데 실수하는. 근데 분명히 필요한 친구거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벤탄쿠르를 쓰지 않을까. 콘테가 좀 공격 작업을 할 때 빌드업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조금 해보려고. 그렇지. 딱 데려온 거지. 그래서 좀 더 볼줄이 있고, 그래서 3백 앞에서 약간 볼을 갖고 좀 지켜주기도 하고, 뿌려주기도 하고, 빌드업을 좀 해보겠다는 거지. 최근에 그 다이어도 없고 하니까 센터백에서 빌드업이 안 되니까 스킵이나 저도 걔네들도 빌드업을 못 하고. 그렇지. 진짜 노답. 이런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걸 보고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애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거네. 그래서 나는 클루셉스키보단 그래도 벤탄쿠르를 조금 더 넣었을 거다. 둘이 놓고 보면. 얘는 187 정도 되고 그리고 얘는 히트맨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밑에가 주 위치긴 하는데 살짝 위에 가서 뛸 수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넓게 따지면 움직이는 팀. 더욱더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오는 순간 클루셉스키는 더 안 나오겠네요. 3-5-1을 쓸 거니까. 그럼 더 안 나오지. 그럼 케인 손 투톱 놓고 더 안 나오겠네. 그럼 얘 클루셉스키는 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우라를 밀어내고 더 뛸 거다. 이거는 모우라도 못 뛰겠구만 지금. 그러네요. 아무튼 그럼 우리 이제 경기 언제죠? 저 까먹고 있어가지고 경기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FA컵 하지 않나? 그때 한번 실험해보면 좋겠다. 바로 뛸 수 있나 근데? 뭐 지금 걔네도 국대예요? 누가? 국대예요? 저 벤탄쿠르는 국대잖아. 벤탄쿠르. 그다음에 스웨덴 국대야. 클루셉스키도. 저 스웨덴 국대긴 해. 나 남미 갔다 온 애들 싫은데. 남미 갔다 온 애들. 근데 이번에 복귀 안 해. 그 유럽 애들은 A 매치 안 했으니까. 그거는 뭐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거는 그러면은 FA컵 앞두고 프리뷰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뭘 프리뷰야? 네. 끝. 네.